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치러볼 텐데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네.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려감을 떨쳐내기도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네. 지금 시장의 포인트를 좀 잡고 갈까요? 일단 뭐 지수 위치부터 한번 보고 가죠. 오늘 지수는 대체로 이제 2080선 정도 언저리에서는 박스권 하단을 어느 정도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 매도가 멈췄어요. 네. 멈췄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지난주 말까지 막 오르더니 빠졌어요. 네. 환율도 더 이상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없고요. 더불어서 오늘 지난 주말에 이제 뭐 미국에는 호재가 나왔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증시는 철저하게 지금 중국 증시와 동조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국 증시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드린 대로 중국의 상해 비지수가 지난주 말에 우리도 많이 빠졌지만은 장중에 4%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전용 그 증시로 만들어졌던 상해 비지수. 그래서 뭐 그런 그 과매도 일단 상황에 들어와서 우리도 많이 빠졌는데 아마도 이 패턴은 과거 제가 97년에 저희가 IMF랑 그 협상을 했었어요. 한 3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지만 IMF의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 계시죠.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강 씨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우리 강 씨가 아니라 거기 깡두 씨라고 불렀었죠. 네, 그분이 오셨을 때 처음에 이제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살해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IMF 관계자들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증시가 급락을 하고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당시에 제 기억에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그러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IMF랑 결국 구제금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지금도 미중 간에 아주 크리티컬한 이 실물경제와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대국적인 그런 기조에서 결코 양보하는 형태의 모습을 잘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협상이고요. 문서상에 이렇게 기록되는 협상도 있고 또 문서상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협상이 있는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중국 측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홍콩 문제는 좀 이번 무역협상 문제하고 좀 분리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의 변화를 따라서 지금 오늘 장세의 흐름을 보면 지난 주말 한국 증시하고 오늘 증시가 전혀 엉뚱한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혹시 미분 가능이라고 하면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 또 불연속이다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절벽처럼 아예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장세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와 중국 증시의 가장 큰 키워드는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여하이 체결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중국과 한국 증시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시황적 관점에서 지수 저점이 이제 2080선 근방 언저리에서 나올 거냐 하는 것이 제일 키워드라고 보고요. 저는 뭐 오늘 내일 중에 아마 그 정도 전후가 터치가 되면 외국 매도가 주춤하는 가운데 지수의 반등 시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양보할 것 같지 않았던 홍콩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증시에는 나름대로는 하방 양성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단 여기가 저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국과 중국을 왕창 사는 형태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수는 하방 경직성 속에서의 소위 박스권 등락의 형태의 움직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 종목 장세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뭐 알테오전 같은 건
경우가 이제 네네. 재료 나오면서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섹터로 보지 않고 종목으로 보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 앞으로도 내년 1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또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그럼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이끌어준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거예요? 네, 알테오젠의 어떤 사이즈이고요. 이 지금 앞으로 장세가 이게 거시경제적인 그 컨셉이나 네. 섹터로 움직일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 매매하고 있거든요. 돌아오지도 잘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흐름들을 볼 때 국내 시장에서 어떤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한 섹터를 한쪽으로 막 밀고 가는 형태의 그런 대세장을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항상 대세 초입 국면에서 주도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볼 수 없어요. 섹터별 장세보다는 개별 종목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간 대결 시작할게요. 오늘 홍기남님의 추천주가 해성산업이거든요.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라는 분석이에요. 정부 인사 개혁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른 정치 테마주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김종구님은 한국 화장품 제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왕이 국무위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 이번 주죠. 4일과 5일 양일간 방한을 한다라고 공식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관련 중국 소비주들의 기대감이 이번 주에 좀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지난주부터 뭐 화장품주들은 잘 갔습니다. 해성산업과 한국 화장품 제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해성산업의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네, 김진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관련 인맥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항상 총리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통상적으로 이제 총리를 했던 분이 대통령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따라서 김진표 현 총리도 아마 다음 지금 차기는 아니지만 차차기 정도에는 유력한 그 대권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해성산업은 지금 파동은 이제 큰 저점으로 보는 게 맞고, 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제 판단은 5년 후에 이 종목 마치 지금의 남선 알미늄, 남아토곤을 보시듯이 네네. 이 해성산업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다가, 지금은 어차피 뭐 대권 후보나 이런 부분 대선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올라오면 또 뭐 차익도 잘 챙기시면서 네. 가되, 여러분들이 반드시 5년 후에 부상될 수 있는 이 해성산업이라는 종목, 이거 꼭 기억해 두십사.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경쟁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 제로투세븐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 금요일에 좀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은 제가 좀 아니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왕이 부장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뭐 한한령 지금 얘기할 타임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어떤 군사적인 이런 부분보다도요, 지금 홍콩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위신이라든지 이런 걸 그 과시해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지금 금융 부분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 또 성장률, 그다음 산업 생산 이런 부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 부분도 역시 구조조정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요소 때문에 아마도 한국과의 어떤 지금 그 예를 들면 통화 수합 문제라든지 또는 교역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중국이 한한령을 하면서 한한령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이제 견뎌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사실상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신뢰하기 쉬운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한테 지금 증명을 해준 거거든요. 중국에서 비즈니스하기 어렵겠구나. 이제 그야말로 세뇌가 다 된 상태라서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우리와 그런 관할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 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지적재산권 문제도 그렇고 특히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라든지 우리 그 통화 수합을 포함한 어떤 교류 관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중국이 이제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특히 홍콩 문제를 분리한다면은 아마 이번 주에 좋은 소식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그 부분에서의 어떤 얘기들을 우리랑 좀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지. 구태여 중국이 과거에도 우리는 하나를 열린 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중국이 문서로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어떤 그 협상이나 뭐 대화의 거리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현안은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요즘에 그 지방 정부들의 부채 문제라든지 또 지방 정부들이 이제 키웠던 철강이나 화학이나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서 기업들이 지금 막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와 관련돼서 우리와 어떤 금융적인 협력을 좀 이제 돈독해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 정도로 봐야 될 것이라고 봐서 이 중국은 앞으로도 이런 게 진행된다 10년 동안 구조조정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제 뷰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수적으로 보자. 따라서 두 종목의 승자는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해성산업 뭐 자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봐서 해성산업을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를 해성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이 오늘 알테오젠 지금 오늘 뭐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기술 수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전석봉님의 추천주는 제로투세븐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종목 나왔네요. 왕이 방한으로 인해서 제로투세븐도 오늘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제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이제 많이 준비가 된 그런 종목의 차트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차트인데 과거에 이런 그림 속에서 이제 여기에 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난티입니다. 아난티요? 네, 이건 개별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약주들이 전부 간다는 게 아니고 아난티가 여기에 이 그림을 넘어서서 목표치 34,000원 정도 전후에 정확하게 이 목표 영역까지 들어갔는데요. 지금 알테오젠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상한가를 쳤지만 여기서 이 자리가 무릎이고요. 이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입니다. 85,000원짜리. 이 자리가 돌파 후에 이탈을 안 하면 한번 그냥 들고 가보셔도 좋고 이 종목의 대상투 영역은 여기입니다. 이건 이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들 한미 약품도 이 자리를 넘지 못했고 지난번에 봤던 뭐죠 아무리 이 재료가 좋아도 못 갑니다. HLB. 네.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네. HLB. 자, 네. 이 HLB라고 하는 종목이 여기 대상투를 기록했던 네.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제 안 갔네. 이 종목 대충 뭐 대상투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은 거기까지는 보이지만 지금 이걸 뭐 이 승자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그래서 두 종목은 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료 노출된 종목을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두 종목의 승자는 제로투세븐으로 하고요. 이 종목 실적이 탄탄한 종목. 이기 때문에 네. 정고점 정도는 무난하다고 보고 오늘 제로투세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같은 중국 소비주라고 묶어서 볼 게 아니라 그냥 제로투세븐은 제로투세븐. 그렇죠. 네. 네, 한국 맞습니다. 화장품 제조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맞습니다.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제로투세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윤여민 팀장 오늘 한스 바이오메드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 우리 오늘 모사지에서 이야기 나눠봤던 종목이죠. 네.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CFDA 승인 및 그리고 생산성 증가로 내년도에 실적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분석이에요. 네.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액트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카메라 관련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던 기억이 있네요. 네, 우승도 했던 적이 있죠.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스바이오메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섹터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제 뭐 겨울철이 되면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아직 이제 슬슬 그 개구리들이
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겨울이 되면 개구리들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때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요즘 바이오주들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가끔은 이제 또 개구리들이 또 겨울에 여러분들이 개구리가 겨울잠을 어디서 자는지 잘 모르실 텐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물속에서 자는 겨울잠 자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땅속에서 자는 네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뱀처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뭐 눈밭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언덕이나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은 흙 속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럼 개구리 봤으면 개구리가 이제 바깥에 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조그마한 흙 속에 이렇게 흙이 무너졌는데 놀다 보면 주저앉게 되죠. 그럼 그 개구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구리가 겨울잠 안 잔 놈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움직입니다.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친구들은 수영도 열심히 잘 하고요. 단 입이 닫혀 있어서 먹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개별 종목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개구리 움직이듯이 한스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로 이쪽 섹터 자체는 별로지만 요즘에 그래도 클래시스 같은 종목은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한스바이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큰 그림에서는 이제 이 기술주들 중에서 특히 폴더블 폰하고 이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은 봄철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우승도 했던 거고요. 카메라 모듈은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성장 중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섹터 자체를 보면은 아무래도 한스바이오는 너무 혼자 가야 되고요. 요즘 액트로라든지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도 좋거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오늘 MC넥스도 좋고요. 그래서 두 종목 승자 액트로로 정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봄철인 종목이 좋겠죠. 겨울철보다는. 네, 액트로가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이 오늘 유틸렉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이지케어텍 의료기기 관련주죠. 두 종목 중에 누가 승자입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나 이쪽과 관련해서는 기술도 또 어렵고요. 또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률이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만 이지케어텍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이제 만약에 그냥 순수 기술주 정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정도였으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밸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이고요. 멈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틸렉스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저가 똑같죠. 저가가 얘는 깨진 상태에서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1차 바닥을 만들면 또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도 이 두 종목의 데이터를 보면 유틸렉스보다는 이지케어텍이 그래도 실적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소위 고잉 컨선 기업이라는 것은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많은 수익을 보든 적은 수익을 보든 간에 적자는 안 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앞으로 또 내년 이제 12월은 올해가 장사가 마감이 되니까 감사보고도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적자나는 기업들은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안 본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 종목의 승자를 이지케어텍으로 일단은 하도록 합니다. 네. 이지케어텍이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나 중국 소비주 같은 종목이 나오면 그 키워드 말고 그냥 이 종목은 어떠냐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 중국이 모두 산업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산업구조조정에서도 개별 기업의 생명력과 혁신력, 그걸로
이 세상을 돌파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제가 우선주라고 혁신 가치주라고 했죠. 바로 그런 점에서 뭐 바이오가 됐던 다 모든 섹터의 망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뚫고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은 혁신 가치주라는 이름 하에 하나 묶어서 보시면 컨셉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세의 영웅이라고 했거든요. 이 소위 누란 지위의 소위 조선의 운명, 또 외놈들한테 이렇게 박살나던 운명을 바꾸는 영웅이 있었죠. 바로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핑계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자기의 가치를 존재해주는, 존재를 인정해주는, 입증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종목들 혁신 가치주라. 네. 그래서 혁신 가치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장주 다음으로는 이 혁신 가치주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잡고 가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강전 대결 마무리해 볼게요. 네 종목이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치 테마주로 새롭게 등장한 해성산업 그리고 제로투세븐, 액트로와 이지케어텍까지 총 4종목입니다. 해성산업과 제로투세븐부터 한번 대결을 치러볼 텐데 앞서 이제 해성산업을 말씀하실 때는 조금 길게 보자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네.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릴레이 경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트랙을 도는 첫 번째 주자가 있고요. 또 바톤을 터치를 받아서 두 번째 주자가 있는데 이 지금 해성산업과 관련된 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로 이제 다음 바톤 주자 정도로 보이니까 뭐 출전은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그 뉴스로 올랐던 거는 그냥 뉴스로 오른 거니까 짧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고 5년 후 정도에 종목은 관심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로투세븐은 펀더멘탈로 이게 과거에 이 종목은 소위 약간 잡주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던 종목인데 내용을 보면 펀더멘탈 탄탄합니다. 네. 이 소비재 이게 중국 관련주라고 지금 오른다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메일 유업 계열의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일 유업이 과거부터도 이제 화려하진 않지만 살아남는 데에 대한 비즈니스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압니다. 이게 5년 연속 적자를 냈다가 올해 이 작년 영업 손실 47억 상태였는데 올해 160억까지 영업이익을 늘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그야말로 이제 눈물 젖은 빵을 한 5년 먹다가 이제 제대로 한 끼 식사를 따뜻한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경할 때 이렇게 회사가 변하자면요. 진짜로 여러분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회사들은 4, 5년에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들은 제가 유니캠이라는 종목 설명드렸죠. 30년 걸리는 그 구조조정 과정을 이기는 회사. 이런 회사야말로 시장에서 박수를 받고 또 주가도 오를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두 종목 승자는 제로투세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제로투세븐 오늘 음봉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 자리가 좀 괜찮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트로와 이지케어텍 다음 대결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봄철에 해당하는 종목을 꼽도록 하고요. 간단한 일입니다. 이지케어텍 헬스케어 쪽에서 그렇게 성과가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액트로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액트로입니다. 자,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네요. 제로투세븐 그리고 액트로입니다. 두 종목 모두 괜찮죠? 네,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요. 뭐 모두 다 사실은 좀 괜찮은 종목인데 그래도 이제 제로투세븐은 좀 혁신 가치주의이긴 하지만 좀 혼자 가야 되는 입장이고 액트로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외롭지 않을 거고요. 친구들이 많다는 건 업황이 좋은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오늘의 우승 종목은 또다시 액트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로 카메라 관련주 액트로가 오늘의 우승 종목 다시 한번 우승을 한 거네요. 이 종목은 그렇죠. 기존에 또 우승을 했던 이력이 있죠. 자,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 가격대는 12,6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사이,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액트로 매수가 12,600원에서 800원 사이, 목표가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액트로입니다. 자, 무료 방송 오늘 어떤 말씀 하시나요?
있잖아요. 네, 말씀드리다 지금 시황이 중요해요. 네, 앞으로 이제 업황적 시가총액 큰 업황 섹터적 관점에서는 피신처는 IT 그리고 또 개별 종목 쪽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선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테마는 대선 테마주 그리고 섹터별로 볼 때는 IT 여기에 대한 전략하고 지수가 저점이 언제 나오는지 우리는 이 저점 근방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미중 협상에 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투자 전략 잠시 후 10시 10분, 네. 11시 10분이죠. 김동훈 앱대 진행하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료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사지 MBN골드 김도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11시를 지나간 시장 여전히 지수는 강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일찌감치 상한가 가고 있고 제일바이오, SK큐브, 다양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이런 성장주들이 좀 눈여겨볼만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중소 반도체주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투자 매매 주체 투자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투어 함께 하시죠. 신유리 아나운서입니다.